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똥 싼 놈이 성낸다. 뭐 이런 방귀낀 놈이 똥낀 놈이 예. 성낸다. 뭐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 이거를 보면서 이거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관 관련해서 대법원장 관련해서 거의 가짜 이미 어느 상당 부분 이제 증명된 상당 부분 의심된 혹은 증명이라고 하면은 뭐 너무 같다라고 하면 가짜 뉴스일 게 틀림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그거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대하니까 당신 청문회 나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아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와 네. 방귀가 잦으면 똥 나온다 합쳐서 지금 똥 싼 놈이 성낸다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방송 품위 좀 올립시다. 네, 간사님. 저 상임위원장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품위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경이 바그주 끌어내. 근데 진짜 지금 우리 박 선배께서는 조금 일말의 여지를 두셨지만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인이 당시에 심지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정상명 전 검찰총장 더구나 거기에 더해서 김충식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그 어머니의 측근이 4명이 만나서 밥 먹었다. 저는 정말 한 방울의 팩트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거를 정황적으로 증명하는 제일 좋은 얘기가 다 떠나서 이게 뭐 듣기도 말도 안 되고 말하는 사람 근거도 하나도 못 되고 심지어 그 열린공감 TV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 그 저 서영교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만 물어보던데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도 그렇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한번 이게 문제됐을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네. 아시다시피 천대엽 처장은 같은 대법관이지만 완전히 진보 쪽으로 엮이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 장관은 소위 이제 성향과 이런 게 완전히 갈리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때 국회에 나와서 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우리 대법원장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런 분이 아니다. 성향이 완전히 다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웬만하면 그 사람도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대법원장님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뿐이 아니라는 얘기는 네. 웬만하면 안 나오거든요. 이건 평소에 천대엽 처장이 보기에도 조희대란 대법원장이 그렇게 처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심지어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은 내가 올라오면 잘 처리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분이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조심스러워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밥도 구내식당에서 그러니까요. 내 직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먹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걸 외부에 점심 약속을 하고 그것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거기에 정상명 뭐 김충식 이런 사람하고 끼어서 넷이서 밥을 먹는다. 식당에서 먹었겠죠. 먹었다면은 예. 종업원들 눈이 몇이고 오가는 사람들이 눈이 몇이고 그러니까요. 거기 경호원들이 몇 명이 따라붙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원들은 수십 명이 따라붙는 겁니다. 원래 이동을 할 때. 더구나 그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대통령도 없는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상태라 네. 완전히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처가 딱 붙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량부터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방탄 차량 타야 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호 인력들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밥을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늘 주장하는 게 식당 이름부터 좀 깔아.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게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문회 계획서에 식당 이름이 들어있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있을 리가 있겠어요. 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 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의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청문회의 계획서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 청문회 제목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긴급 청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청문회 명칭은 바꿔야 되는데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진상조사 청문회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증인들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대법관 4명을 또 채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직위원 판사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을 시켰어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그다음에
더 탐사, 거기에 박대웅 씨 이런 사람들은 안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청문회 열어놓고 이번에 그 점심밥 같이 먹었다더라의 그 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회동설 이것에 가장 그 원천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쏙 빼놓고 아니 제3자, 제4자 이렇게 전원을 거듭한 사람들만 불러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왜 정천수 안 부르는 겁니까? 정천수 왜 안 불러요? 저는 그게 가장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이 청문회는 반드시 거부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이 법사위 청문회에는 보이콧하고 회담설 전담 특별 청문회를 따로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회담설 특별 청문회. 네. 사실은 지난 5월에도 이런 의혹 뭐 이런 하여튼 썰을 제기했다가 그때 완전히 그냥 깨갱하고 수그러들었고 그때도 민주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시절인데 대통령 선거 전이니까 5월 14일 날 한 차례 청문회를 열었지만 그때도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했고 그때도 대법원장 나오라고 했지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갔었거든요. 이미 한 번 다 끝난 사안이에요. 그때도 전혀 의혹에 대해서 근거를 요만큼도 제시 못했다가 똑같은 얘기를 갖고 지금 와서 이걸 하면서 이걸 근거로 다시 정말 헌정사에서 한 번도 없는 대법원장 나와라 대법관 4명 나와라 이런 청문회를 한다. 아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는 말까지 제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이게 솔직히 열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반대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오경미 대법관, 이응구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 5분을 정확히 앉혀놓은 다음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신들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유일하게 파기환송뿐이었나? 당신들은 왜 파기 자판을 안 한 거죠? 라고 물어보는 청문회도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 보수 일각에서는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겁했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자료들이 있고 했으면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책임지고 파기자판을 해줬으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이거를 파기자판을 안 하고 파기환송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파기환송을 한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 또 일부 보수층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안 한 것이 선거 개입이다라고 지금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뭐 진짜 선거에 조금이라도 개입할 생각이 있었다면 파기 자판을 했겠죠. 네. 이 대선은 도저히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우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파기 자판을 했겠죠. 맞습니다. 우리 박원주 국장님 뵐 때마다 네. 영어에 pure and simple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참 순수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생각 네. 바탕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 저쪽에서 판을 깔아줬으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심기일전해가지고 가서 이 사실을 밝혔는데 정정당당하게 한번 싸워보고 그다음 대법관들 입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답변을 얻어내보자 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 순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정지합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까? 또 내란범처럼 왜 바로 얘기합니까? 정지시켜요. 어제 법사위도 여기서 불방에 의원 끌어내세요. 이럴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렇죠. 위원장 자리 둘러싸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질서 유지권 발동하겠습니다. 퇴장하세요 하고 이래서 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어제 법사위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참 여러 가지 내 감정이 드는데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검찰총장에 중앙지검장 했던 사람이죠. 동지를 믿어야 하나 조희대를 믿어야 하나 당연히 동지지. 대박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이거는 자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자백을 하느냐? 우리는 철저히 진영 논리를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내 편은 무조건 옳다. 상대는 무조건 나쁘다. 나는 진위 여부는 아무 관심 없다. 그렇죠. 이 말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자리가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내가 친한 내 동생 서영교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동생이에요. 우리 서영교가 친한 누님 아닙니까? 모르겠다. 형 동생 관계 또 형동생 밝혀볼까요? 관계 아무튼. 서영교의 말을 믿겠다. 어. 뭐 이런 뉘앙스로 아니, 되네요. 어떻게 동지의 말을 믿겠다. 현역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제보와 이 폭로가 마련된다는 거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천수라는 이 정천수 씨 열린공무원 TV 네. 뭐 대표자와 PD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이 양반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아일보하고 통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닷새 전 처음으로 연락해서 제보의 출처가 어딘지 물어봤다. 네. 근데 올해 5월 10일 이제 그 열린공감 TV 소위 열린공감 TV가 방송한 회동 관련 녹취를 같은 날 14일 그러니까 5월 14일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틀었는데 그때도 출처를 물어본 적이 없었고 네. 그 이후에도 제보의 출처를 연락하는 연락이 없었고 닷새 전에 그러니까 어제 기점으로 닷새 전이니까 뭐 한 18일이나 9월 17일 17일. 9월 17일에야 근데 그거 출처가 어디예요? 라는 전화가 처음 걸려왔다는 거예요. 왜 9월 10일에 전화한 줄 아세요? 왜요? 9월 16일 날 부승찬 발언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세상을 이제 시끄럽게 하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막 드러나니까 네. 그 이튿날 그제서야 출처가 어디예요? 이 소위 이 폭로나 이 제보자가 있었다는 이 저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이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방울의 팩트는 묻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얘기하는 게 네. 여기서도 정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선빵 후 수습이야? 그 그러니까요. 선빵 치고 그냥 코피 터트린 다음에 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은 만약 30일 날 예. 조의대 청문회가 열린다면 의원석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고 증인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럼 그 청문회 인정하겠습니다. 서영교, 부승찬 이런 사람들 저 증인석에 불러다가 앉혀놓고 네, 네. 당신 이 얘기 어디서 들었어? 제보자 누구야?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현직 국회의원한테 들었다고 그랬어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신변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인이자 공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현직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제보자 신변 보호를 해줄 대상에 현직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온갖 특권으로 2중, 3중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밝혀라.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과거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에 있었던 인사라는 말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민정 라인 인사 밝혀라. 이 사람도 고위 공직자 아니었겠습니까? 예. 밝혀라. 예. 그걸 밝히기 위해서 당신은 의원석에 앉아 있지 말고 증인석에 나와서 증인석에 가서 앉아라. 증인 선서하고. 그리고 지금 서영교 의원이 현역 의원한테 들었다고 하는 것도 지금 뭐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혁진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최혁진 의원이 지금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강유정 대변인이 비례대표 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가니까 그다음 후 승계했어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승계해서. 네. 그러니까 5월달 이 시점에는 최혁진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네. 그 현역 의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최혁진 의원이 내가 제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서영교 의원한테. 지금 그 제보와 서영교 의원이 받았다는 현역 의원한테 받았다는 제보가 동일이 같은 걸 얘기한다면 서영교 의원은 또 거짓말한 거예요. 당시에 최혁진이라는 사람은 현역 의원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걸음걸음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진실이 없어요. 가시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니 근데 서영교 씨의 이력을 보면 말입니다. 이대 정외과를 다녔고 총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나왔고요. 석사학위를 받았죠. 근데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숭실대에서 또 동국대에서도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춘추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의원 선수로는 지금 하나, 둘, 서희, 더희 4선입니다. 이런 의원이 이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믿을 수 없는 무슨 다중인격차 같은 예.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땐 이거 굉장히 많이 거짓말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본인은 지금 이걸 다 진실이라고 지금 증명을 해내고 계시는 이제 그 건가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네. 법적 다툼으로 비화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진실이라고 믿고 아, 이제 믿었다.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 예. 그러면 면책특권 뒤에 쏙 숨을 수 있는 네, 거예요. 이제 아. 그렇게 되는 거죠. 대법원 판례도 이게 진실이 아니고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했다 돼야 이제 면책특권에서
보호를 못 받는 거로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라고 다른 믿었다.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서 새벽 3시까지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저 김현장 변호사 30명 예. 그리고 30 몇 명이 첼로 반주에 맞춰서 술 마시면서 새벽 3시까지 노래를 불렀다더라. 이 말을 했을 당시 김의겸이 나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 라고 하면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게요. 참. 그 얘기도 뭐냐면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한동훈 전 대표는 동백아가씨를 안 불러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술자리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김현장 변호사들이 이렇게 수십 명씩 앉아서 술 안 먹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청담동에 가면은 경호 인력과 경호 차량 또 몇 대가 동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100% 이제 해소를 해야 되고 내란 프레임을 내년 6월까지는 일단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최대 이 걸림돌이 바로 유죄 취지 파기와 환송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축출이 이제 절실해졌다 이런 상황인데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벌떼처럼 일어나서 자진 사퇴를 계속 압박했잖아요.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때 탁 터져 나온 것이 강유정 대변인의 이른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발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강유정 발언이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 이렇게 일파만파 번지면서 위헌 논란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뜻이 있다면 이건 명백한 위헌이다. 명백한 삼권 분립 훼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 했는지는 몰라도 그 이튿날 부승찬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4개월 전에 캐비넷에 넣어놨던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그리고 이걸 이미 다시 그때 허탕으로 다 끝났던 그렇죠. 거. 예. 허탕으로 헛발질로 끝났지만 끝났던 거. 자 예. 이제 마땅한 다른 수단이 없으니 이거라도 흔들고 보자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조희대를 건드린 민주당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든 결과가 될지 모른다. 예. 어제 김광일 선배가 이제 신문에 쓴 칼럼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아이, 내란 프레임 그냥 좀 약발이 지나가시죠. 끝났다. 제목이 요거였는데요. Keep going. 네, 이 마지막 문장이 진짜 가장 정치가 사법 위에 군림하는 게 진짜 위험하다. 삼권을 틀어지면 신권이 된다. 정치는 사법에 종속되는 게 맞다. 맞다. 대법원장을 물어 뜯으려 한 때부터 내란 프레임은 끝났다. 그게 문재인 이재명 정권의 판박이 보복 청산이 보여준 학습 효과요. 야, 이 말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역겨움이다. 아니, 그거 누가 썼다고요? 김광자 일자 선배가 써서 아유, 어저께 여러분, 예, 제가 저희 정말 갑자기 조선닷컴에서 네, 굉장히 낯뜨거워집니다. 많은 네. 분들이 보시고 그만하시죠. 댓글도 네. 남겨주셨던 칼럼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런 역겨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역겨운 거 본인들도 알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역겨움만이 오로지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참 의아한 게 이거 완전히 헛발질이고 똥불 창고로 거의 드러났잖아요. 거의 네. 드러났는데도 지금 서영교 의원도 빡빡 우기고 있고 부승찬 의원도 어제 자기도 2명한테 제보를 받았다. 네. 그러면서 1차 제보자는 누구나 알 만한 고위 인사고 2차 제보자 역시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 아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자신 있고 하면 누구나 알 만한 고위 인사를 왜 공개만 못해요? 김어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을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제보자라는 사람도 나도 누구한테 들었어. 하고 예. 이제 그 사람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 제보자라는 사람이 얼굴이 하나 나왔다고 가정을 해봤을 예, 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그 누구는 또 누구야? 그래서 또 그 사람한테 갔더니 나도 들었어. 전원에 꼬리에 그렇죠. 꼬리를 무는 예. 그런 정황도 아니죠. 이 정도 되면 네. 그런 상황이니까 제보자라는 사람 소위 전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고요. 네. 누구나 알 만한 고위 인사와 충분히 신뢰할 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부승찬 의원의 말도 죄송한데 못 믿겠지만 있으면 까시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이제 육하 원칙 중에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인데 누가 내 사람이 언제 4월 7일이라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나오고 난 사흘 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그다음 무엇을 어떻게가 저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엇을 어떻게 알아서 처리.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얼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육하원칙 딱 맞추려면은 어디서 집어넣으면 된다. 식당 이름하고 식당 이름만 돼 찾는 건 내가 찾을게. 참 왜냐하면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일정은 혼자 사사롭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점심 저녁 비서진들 메모랜덤에 다 남아 있고 그때 전화 통화도 다 남아 있고 식당 예약한 사람이 있으면 예약자 이름도 다 남아 있고 그 통화 내역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조희대 비서진이든 한덕수 비서진이든 그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예약 통화가 내역이 남아 있고 그 식당과 국무총리실하고 통화 내역이 있는지 대법원장실하고 통화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휴대폰 우리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그 휴대폰에 이동 경로가 다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동 경로가 조희대와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이동 경로가 4월 7일 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겹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부승찬 의원들은 그러니까 빨리 수사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아니 그 정도 얘기를 할 거였으면 근거를 최소한의 근거는 됐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귀하들이 고발을 하시라고요. 그렇지. 귀하들이 그렇지. 고발을 하시라고요. 고발은 못 해요. 네. 그러면서 못 하고 특검이 수사하면 되죠. 특검도 알거든요. 이거는 물건이 안 된다는 거야. 특검도 지금 수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고발을 왜 못 하느냐? 나중에 고발을 하는 순간 무고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발언만 떠드는 것은 면책특권 뒤로 숨지만 고발을 하는 순간 무고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김 선배가 좋아하시는 그 형용사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역겹습니다. 역겹습니다. 너무 역겹죠. 예. 너무 조잡하고 참. 역겹죠. 왜 제가 쓰는 건 안 쓰려고 그럽니까? 아니 예? 그 서로 지적 돌려씁시다. 재산권이 있으니까 제가 안 쓰고 선배 거를 저도 못 팩트가 쓰니까.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거 여기저기 쓰고 있거든요. 네. 사석에도 쓰고 막 이제 저 다른 데 가서 쓰고. 아니 그런데 지금 사선 의원이나 된 분이 정치를 진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진짜 정치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이게 예.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다 보면 욕을 먹는 것 같은데도 네, 강성 지지층한테는 이것 때문에 박수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서영교 의원 지금 서울시장 내심 노리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노리고 있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해서 인구에 회자되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관심을 받으면 역시 강성 지지층은 역시 추미애가 잘. 아니 그러면 야 이번 지방선거 재밌어지겠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전현희 위원장은 자기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제 추나대전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가령 서영교 들어가면은 전서대전이 될 수도 있죠. 전현희 서영교 대전. 예, 거기에 또 지금 뭐 몇 분 이름도 더 거론되고 있고 그렇게 전현희 서영교가 싸우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김민석이 나올 것이다. 또는 뭐 강훈식이 나올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차출된다는 말도 있고 네. 왜냐하면 서울시는 만약에 오세훈 현역 시장이 그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꽤 만만치 않은 후보니까 그리고 서울시 지역은 아직은 그래도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경기도는 사실은 근데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지금 버티고 있고 재선하려고 그럴 텐데 김동연 지사는 절대 공천 안 준다고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김동연하고 추미애하고 붙는 겁니까? 김동연 지사는 뭐 이를테면 컷오프를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도 일단 김추 대전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컷오프까지는. 그렇죠. 네. 예. 김동연 지사가 뭐 호락 그래 내 양보할게 그러고 뭐 난 불출마 선언 이렇게 하지는 않을 그러진 거 아닙니까? 않겠지만 예, 뭐 제가 그 예언컨대 예. 김동연 지사는 초반에 예. 초반에 이 경선 가도에서 탈락하는 뭐 양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예. 총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입니까? 아니면 정청래입니까? 명청 교체기란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당은 이미 명청이 교체된 것 같습니다. 아, 당은. 청인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당은 청나라의 왕조가 이미 열린 게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 그러면 또 김동연 지사한테도 사실 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예. 예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적에 적은 또 동지가 돼서 네.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저렇게 할까 하는데
정치인들은 절대 자기한테 손해가 나는 짓 안 하거든요. 알고 보면 추미애 위원장도 서영교 의원도 본인한테 이게 결국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참 답답합니다. 저게 이득이 된다니. 전추에 서가 되나 전현희 추미애 가 도와서 서영교가 꿀을 빠는 에? 조희대 대법관 어저께 대법원장 예. 자꾸 저는 깍죠 이렇게 대법원장 어제 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대왕? 할 만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 얘기를 굉장히 민주당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긁혔어. 긁혔어요, 진짜. 요새 네. 말로 긁혔어요. 네. 아니 그 조희대 대법원장 했던 얘기가 이게 심지어 이 행사 자체가 세종대왕을 기리는 세종국제 컨퍼런스였고 네. 대법원장 주최 행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종대왕 얘기가 나왔고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좋은 말씀 아닌가요? 그다음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 좋은 말씀 같은데요. 여기 뭘 그렇게 긁힐 게 있는지 정말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본인이 그러니까요. 뭔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발이 저려서 뜨고 하면서 왜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9년 만에 열린 행사고 이미 작년부터 쭉 이 행사를 준비해 왔던 거고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한 11개 나라 대법원장들 불러다 놓고 견학사를 해야 돼요. 개회사를. 그래서 세종대왕이 참 훌륭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뭐가 긁힐 게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점잖게 아주 그냥 그 고품격 언어로 현재에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가시를 그 안에 섞었을 수는 있죠. 전 그 정도 얘기를 못 받아들일 정도면 저 같은 동료 여성 국회의원에게 그러면 윤석열 오빠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어?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당에서 여기다가 뭐라고 반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픈 데를 찔리니까 왜 사법 개혁을 왕권 강화로 매도하느냐 사과하라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그 뭘 이제 사과해요? 아픈 데를 찔렸다라는 간증인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문영배 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그 전에 이제 상권 분리 그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는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네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문영배가 바른 소리를 하셨어요.라고 칭찬을 해줬을 때 저 박은주 누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거는 그냥 자기가 나도 한마디 했었네라고 핑계를 대기 자기 알리바이를 위한 거지.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이재명이 잘못됐다, 민주당이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다. 네. 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습니다. 예. 네. 제 누님이 말을 한 것처럼 네. 딱 이틀 후에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영배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그 발언이요. 그거 이재명 대통령님 겨냥한 거 전혀 아니었어요라고 본인이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네, 머리를 그러더라고요. 확 말았어요. 그쵸? 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있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사실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 이 세종대왕 얘기 물론 이제 그 행사가 세종대왕 정신을 받는 그런 이제 행사니까 그렇겠다 싶은데 근데 좀 구름 위에 떠 있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저잣거리에 내려오셔서 예. 지금 이게 날선 언어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만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택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권에서 최근 의혹 제기 왜 정치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민주당이라고 해야 될 대목도 정치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그냥 말해라. 나를 탄핵하세요. 딱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딱 와서 이제 어떤 앞으로 공식 석상이 있으시면은 딱 민주당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저를 탄핵하세요. 그러면 법적 절차 밟는 게 아주 수월합니다. 우리 절차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탄핵하라. 나를 탄핵하라. 근데 나를 고발하라. 저는 솔직히 이 대법원장께서 어저께 이제 이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 사실은 그 지난번에 이제 문영배 씨의 전철을 밟듯이 제가 어저께 했었던 말은 결코 민주당이나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한 말이 아니었고
아니 그 절대, 여보세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여보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안 한다는 조이대와 점만으로도 문영배를 같은 아니 단일에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으셔서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네. 품위를 지키고 계신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정말 지난주 대박 저한테는 코미디가 문영배 저 권한대행 발언이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틀 뒤에 문영배가 네. 이건 이재명 지칭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고 야 우리 박은주 국장이 또 무릎을 치고 있겠구나. 네. 무릎도 약한데 또 무릎을 치면은 그날 무릎을 하도 쳐갖고 지금도 지금 무릎이 제가 시큰시큰합니다 지금.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문영배가 그게 이재명을 도신 게 아니었잖아. 무슨 왜 이렇게 과찬들을 해줬어? 이러고 제가 막 제작진께 부탁드립니다. 요 관련된 거 쇼츠라는 꼭 만들어 주세요. 박은주의 대예언 적중 아니, 대예언. 여기도 예언이고 오늘 또 예언 많이 했거든요. 아니, 저는 네. 아직 뭐 검증이 안 된 자, 거고. 예. 돗자리 2장 주문해 주세요. 네. 자, 경위 13분 들어와서 끌어내 주십시오. 아. 쟁하고 애들 날